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뒷심이 조금은 부족하긴 했지만 전날 장중에 미국 증시의 급락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4%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코스피는 오늘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위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이 약간은 기분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달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내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던 조선, 방산, 원전 이쪽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4% 급락과 함께 오늘 시장 주도주 가운데 가장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좋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피부 미용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있죠. 펩트론하고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을 준수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전날과 비슷한 수급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1,300억에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이 종목은 외국인의 무려 4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만 보면 상당히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3일 동안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은 7%의 상승이 나왔고 기관이 무려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메리츠금융지주, LG화학, 현대차, 삼성생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기 직전만 해도 미국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왔었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잠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면 다행히도 시장이 많이 회복을 했었고 나스닥 지수는 한때 마이너스 1.9%에서 종가를 마이너스 0.6%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한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2%로 상당 부분 낙폭을 많이 만회했었고요. 오히려 다우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이너스 0.7%로 마무리했지만 장중한테는 무려 3.3%까지 지수가 한때 폭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점에서는 2.5%가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7%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선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가가 빨간불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도 조금은 약세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만에 시장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0.4% 빠지고 있고 반대로 대만 증시는 1.3%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전날에 미국 시장의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슈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언제쯤에 HBM 샘플을 엔비디아로 납품할 것이고 또 AI 반도체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리고 샘플 통과 소식이 빠르면 2분기쯤에 그쯤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주가가 더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4월 초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하겠다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4월 초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4개월 동안 다이렉트 상승이 나왔고 그런 흐름과 비교해서 본다면 4월과 5월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를 보면 마찬가지로 4월 초까지는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K하이닉스, HBM 관련주라면 조선, 방산, 원전, 이 주도주에 더해서 또 하나의 반도체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방원 관련주는 오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촬영 시점이 12시쯤 되었거든요. 3.5%의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21선을 딛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오전이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누적으로 12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를 보면 1400억의 순매도가 계속 찍히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이 기사가 하나의 큰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중복된 기사도 계속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 기사만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AI 반도체죠. HBM4면 6세대입니다. 자, AI 반도체 6세대 샘플이 엔비디아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양산이 임박했다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올해 양산을 하게 된다면 이르면 11월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빠르게 10월쯤에 HBM4 대량 생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죠. 이 기업은 내년이 되어서 26년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HBM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이닉스가 계속 패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생산 시점도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4세대에서 5세대로 갈수록 그리고 6세대로 갈수록 그 생산 시점 이격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어떤 협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상반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재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많지 않지만 주가가 끊임없이 하방을 지켜준다는 것은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엔비디아로 향하는 HBM 납품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하반기에 주가를 강하게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5만원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닌 하반기를 위해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의 비중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작년 7월쯤에 56%였던 외국인의 비중이 50%까지 내려갔었고 심지어 50%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도 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는 0.9%? 그 정도밖에 외국인의 비중이 늘지 않았습니다. 빠질 때는 7%가량 빠졌었고 비중이 늘어날 때는 1%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30% 급등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비중, 6% 비중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을 이용해서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이런 뉴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인텔을 넘어서 삼성전자와 TSMC도 지분 투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사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정말로 지분을 투자하게 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선 인텔의 시가총액은 1030억 달러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417조 원이죠. 이게 지금 인텔은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화로 바꿔봤거든요. 인텔의 시가총액은 144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417조 원입니다. 기준은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텔은 보조금을 100억 달러를 받고 있었고 여기 잘못 나와 있죠? 억자가 빠진 거예요. 그거를 원화로 계산하면 14조 원입니다. 즉 시가총액 144조 원에서 보조금 100억 달러 14조 원이 지분으로 바뀌게 된다면 비중은 약 9.7%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47억 달러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로는 6.6조입니다. 그럼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해보면 비중은 1.3%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규모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인텔이 받는 보조금이 100억 달러였고 그 보조금으로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3%라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곳이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가족 일가들, 또 국민연금이 있고 여기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로 1%대로 지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기업 자체에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선은 정말로 만약에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한 기업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은 수급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조금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텔처럼 미국 정부가 인수하는 비중이 10%가량 늘게 된다면 그거는 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만의 이슈를 넘어서 국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팩트는 아닙니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날 정상회담이 있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것이니까 한번 참조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이 정도 비중이라면 절대적으로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많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변동성 있는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말로 무섭게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긴 시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도 충분히 외국인의 비중이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최소한 직전 고점 부근 8만원 이상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와 일정들이 지금 많은 한 주이니까 그 일정들 잘 살펴보시면서 계획들을 잘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